앵커링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앵커는 배의 닻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면은 이 닻과 배를 연결하는 밧줄 범위 내에서 배가 움직이듯이 인간의 사고도 일단 닻을 내리면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링 효과를 단내림 효과 내지는 정박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적으로 앵커링 효과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 2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직원은 매출을 굉장히 잘 올려요. 근데 반면에 한 직원은 매출이 좀 시원찮아요. 이 차이가 뭘까라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손님들은 들어와서 대기를 해서 무작위로 직원에게 주문을 넣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직원은 손님이 왔을 때 샌드위치를 팔면서 샌드위치에 계란을 넣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매출을 많이 올리는 다른 직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샌드위치에 계란을 하나를 넣어 드릴까요? 아니면 2개를 넣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의 마음속에 계란 후라이에 대한 닻을 내려버렸어요. 몇 개의 계란이 필요한가 쪽으로 사고의 닻을 내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표현의 차이에 의해서 이 두 직원의 매출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난 거예요. 영업적으로 이 앵커링 효과를 활용을 하면 아주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보면은 진열대에 가장 잘 보이는데 아주 고가의 핸드백 명품을 진열을 해놨어요. 이 수천만 원짜리를 진열을 해놨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는 효과보다는 단내리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아주 높은 상품의 가격을 닻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는 상품을 제시했을 때 판매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격을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가격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깎아주면서 최종 가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높은 가격이 기준점이에요. 높은 가격의 기준점 닻을 내려놓고 깎아주면서 제시를 했을 때 판매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권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풀 세트를 제시하고 나서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풀세트가 단내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객에게 색상은 검은색으로 할까요? 흰색을 할까요? 이 표현은 뭐예요? 구매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색상에 닻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10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요일 2시가 좋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만난다라는 닻을 내린 거예요. 최종 클로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면은 10만 원인데 카드로 하면은 10만 5천 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2가지 닻을 내렸어요. 결제를 한다라는데 하나의 닻을 내렸고 현금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카드로 하는 게 유리할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닻을 내렸어요. 더 나아가서 현금을 유도하는 화법을 썼어요. 고객은 이익이 되는 것보다도 손해가 되는데 더 민감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금으로 하면은 10만 원인데 카드로 하면은 10만 5천 원입니다. 이건 손해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금을 유도하기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화법 속에서는 사실은 영업인의 3가지의 닻을 내린 거예요. 결제를 한다라는데 먼저 닻을 내렸고 어느 것을 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쪽에 닻을 내렸고 또 현금으로 유도하는 닻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주 작은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차이가 큰 실적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닻을 내릴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객의 마음속에 닻을 내리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